안녕하세요. EBS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백소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유형 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사시면 시크릿 노트 받으실 겁니다. 네, 그 시크릿 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영어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5가지로 선별해서 유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유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틀린 것 고르기 유형, 혹은 순서를 배열하는 유형, 그리고 주제 파악하기 유형, 유추하기 유형, 혹은 다른 내용 고르기 유형,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틀린 것 고르기 유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린 것 고르기 유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글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여기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는 무엇인가, 혹은 일치하지 않는 보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제시되는 글은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어떠한 문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대화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문서형으로 대표적으로 하나, 그리고 대화형 샘플 하나, 이렇게 각자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다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펴주시고요. 자, 46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틀린 것 고르기 유형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글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주어진 내용과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가 4가지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내용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46페이지죠. 여러분들 문제 2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것은 오더시트라고 나오죠. 이거 오더시트입니다. 이 오더시트를 토대로 해서 true는 무엇이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은 무엇이냐, 일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쫙 보시고요. 자, 이거 처음 봤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요,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본 상태에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으로 이제 보시는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 실제로 푸시는 날에 이거 처음 봤다 그러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제를요, 하나하나 읽으시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이거 오더시트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라는 식으로 문제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핵심 용어만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오더시트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보시면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당연히 이런 거 모델 번호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캔 넘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카테고리 넘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 보시면 인코텀스 조건, 인코텀스 조건까지 같이 나와주고요. 그 CIF 조건 기준으로 해서 각자 단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CIF 부산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CIF 다음에는 어떤 항이 나온다? 출발항 혹은 도착항. 그렇죠. 도착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착항에서 물건을 인수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CIF 다음에는 출발항이 아닌 도착항을 기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층, 한 개당 28.5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커멘트 부분 보시면 15% 트레이드 디스, 이거 뭐예요?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5%는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생소한 용어죠. 자, 이거 무엇이냐? 바로 페이먼트, 즉 지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DP 조건으로 우리는 지불하겠다, 지불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DP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죠. 이건 딜리버리 6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6주 있다가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한 데이트라는 것은 물건을 보내주거나 혹은 받는 그런 날짜가 아니고 이 서류를 작성한 날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보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자, 이것은 이
딜리버리는, 이 물품에 대한 딜리버리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다? 네,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라고 나오죠. 네, 맞습니까? 아마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딜리버리가 10월 24일 맞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 날짜는 무슨 날짜였다? 네, 작성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아니고 작성 날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1번 틀렸다. 네,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주문한 물품은 will be loaded, 선적된다. load라는 것은 선적하다. 그죠? 그래서 loaded 하면 선적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 한국에 있는 어떤 항에서 선적될 것이다 라고 써있네요. 맞습니까? 안 써있다고요? 네, 저는 보여요. 바로 여기에 써있죠. 자, CIF 다음에 뭐가 있다? 도착항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외국에서 부산으로 도착하는 화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볼게요, 다시. 부산항에서, 부산항은 아니죠. 한국에 있는 어떤 항에서 로디드, 선적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틀렸죠? 왜냐면 얘는 도착하는 항이지, 얘는 도착하는 항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출발하는 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럼 얘는 로디드가 아니고, 언로디드가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번 역시 땡. 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자, 서류는 여기서 말한 다큐멘트라는 것은 이제 선적 서류를 얘기를 하겠죠. 네, 선적 서류는 will not be handed over. 네,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consignee, 즉 수입자한테, 수하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선적 서류는 수하인한테 전달이 안 될 것이다. 언제까지? 바이어가 돈을 지불할, 어음에 대해서 지불할 때까지는 선적 서류는 수하인, 바이어한테 전달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와 여기서 말하는 컨사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적 서류를 주긴 하는데 바이어가 돈 줄 때까지는 선적 서류 안 준대요. 됐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돈을 줘야지 선적 서류 준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어디 써 있어요?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돈에 관련된 얘기는 바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페이먼트 DP라고 써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DP를 아셔야 돼요. 그죠? DP라는 것은 추진 방식 중에 선적 서류를 줄 때, 네, 현 도착항에서, 도착지에서요, 이 선적 서류를 줄 때 먼저 돈을 줘야지 선적 서류를 주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방식인 거죠. 수입자가 그 물품 대금을 은행한테 줘야지 은행에서는 그 선적 서류를 수입자한테 주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즉, 돈을 줘야지 서류를 준다. 그죠? 맡겨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3번 맞습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4번 보도록 하죠. 자, 15% 디스카운트가 적용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because 이렇게 하면서 나오네요. 자, 왜냐하면 바이어가 200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15% 디스카운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 써 있어요? 네, 여기 써 있다고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15%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은 글쎄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확실한 답이 3번이 있기 때문에 3번으로 네, 답을 고르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이제 끝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제 문서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대화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형 보시죠. 자, 이것은 또 뭡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not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dialogue. 이거 대화에서 틀린 거를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기도 쫙 보시고요. 보기가 뭐 그렇게 길진 않고 본문도 뭐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그냥 바로 본문 보고 바로 그냥 연달아 그냥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기가 되게 보기가 짧다 그러면은 보기 먼저 읽고 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길다 그럼 여기 먼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기가 너무 길다 그럼 이 글 먼저 읽고 하시면서 이제 탄력적으로 그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문 보고 그냥 바로 문제 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저기 제일 윗줄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그린이라는 사람과 크리스라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야, 그린이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좋은 뉴스 있어 막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budget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 예산을 얘기합니다. 예산. 그죠? 뭐에 대한 예산? research, study. 그죠? 네. 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조사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has been approved. 야, 승인됐대. 근데 그 연구는 뭡니까?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뭐에 대해서? 뉴 컨셉에 대해서. 그죠? 네가 이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됐대. 그러니까 예산 주겠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크리스가 되게 반가워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린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네,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는, 전에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조사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에이전시에 한번 자료 좀 요청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린 보시면, 야, 근데 너 다음 달에 우리 그 광고 회의가 있는데, 초대 받았니? 라고 물어보죠. invitation? have you seen the invitation? 이라고 하죠. 네. 초대 받았니? 초대장 혹시 받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크리스는 받기는 했는데 뭐라고 해? I cannot make it.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시스터가 결혼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요. 네. 그럼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네, 광고 회의에 대한 초대장이 크리스한테 보내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네, 보냈다고 그래. 자기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받다고 나왔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크리스가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새로 개발하고 싶다 혹은 시작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new concept이라고 써있고 planning to launch,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런칭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 역시 맞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크리스가 아마 개인적인 personal matter, 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광고 회의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죠? 왜냐면 시스터 결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가 자기 자매 결혼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3번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보죠. 네, 이 새로운 조사 연구가 does not require. 네, 필요하지 않다. 네, financial support. 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니죠. 첫 문장에서 그냥 바로 얘기를 던져줬죠. 뭐라고? 네가 너 공부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승인이 됐대.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을 좀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does not require가 아니고 Chris requires로 하는 게 맞겠죠? 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네, 순서 배열 문제라는 것은요, 일단 하나 글을 제시하고 그 글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혹은 논리적으로 배열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하나의 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더 긴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시된 내용이 이 긴 글의 어느 부분에 추가적으로 삽입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되는 내용들은요, 보통은 이제 포괄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간다거나 혹은 앞에 어떤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아예 이런 것과 이제 그런데 하고 이제 다른 아예 반대의 내용으로도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샘플 형식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in order, 네,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글은 하나 혹은 두 개의 문장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A, B, C, D 각자 내용을 줍니다. 보통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얘네 글을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얘네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 그런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연습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2013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자, 역시 in order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거 글 하나 일단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이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o doubt 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런 건 사실 몰라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 좀 보겠습니다. recent sharp decline. 네, 그 다음에 in sale 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recession here.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여기에서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우리 매출에 아주 극심한 급락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뭐냐면, 자, 매출이 완전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키입니다. 핵심 내용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쭉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자 너한테 메일을 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this problem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앞에서는 어떤 프로블럼인지 this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최소 얘는 A는 이 바로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B번 볼게요. This will probably require another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 this라는 거, 그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바로 B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한 4, 5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This decline 이라고 또 나오네요. 자, 여기서 말한 this decline 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decline 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러면 얘는 이거 다음에 C로 바로 연결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바로 첫 번째 이제 보기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내용 조금 욕하는 것 같은데요. 네, 10번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재고가 되게 많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carrying cost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유지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재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유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유지 비용이요,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우리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이 재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추가적으로 60일의 유산스, 즉 그 결제 기간을요 60일을 더 추가로 주실 수 있으면 안 돼요.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60일이라는 것은 인벤토리, 즉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한 60일 정도까지만 좀 더 그 결제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가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이 매출로 인해서 우리가 재고비가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 재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볼게요. A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싶어요.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한 this problem이라는 것은 아마 this, finance를 얘기를 할 것이다. 그죠?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협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쵸, 구체적으로는 60일을 조금 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probably 어쩌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this라는 용어들이 있죠. 이런 핵심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딱 잡아내시면 훨씬 더 쉽게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자, 이 문장을 하나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삽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고객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accepting 하겠대요. this defective good, 이 화자 있는 물건을 20% 깎아주면 그냥 물건을 받겠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but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하자품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겠대요. 그 앞에서는 아마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 막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혹은 안 산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덴트 번호, 인덴트 넘버 주문 번호를 얘기하죠. 네. 135번 주문 번호였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네, unsatisfactory mann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만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They'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니네의 주의를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니네한테 불만이 있다. 니네가 일을 제대로 못 처리해서 우리가 좀 컴플레인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친절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1번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unpack, 풀어봤더니요,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물건이 much inferior, 훨씬 더 열등했어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았어요. 질 면에서 훨씬 떨어졌다. 뭐와 비교했을 때? 카운터 샘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질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색깔에 대해서도 좀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아마 동의할 거예요. 뭘 동의하냐? 이런 일들은요, 그 reason,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돼요. 뭐에 대한? 자, cancel disorder. 그죠? 이런 경우는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캔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캔슬할 수 있고요. 혹은 재선적, 니네 돈으로 재선적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알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요, 이게 꽤나 reasonable purpose, 꽤나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었어요. 그죠? 아,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그죠? 3번의 자리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니네가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고객들이 그냥 이 물건 20% 할인해주면 물건 받겠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이거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after라고 써있네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글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막 보기도 길고요, 지문도 길어요. 자, 그러면 차라리 지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이 무역영어에서 나오는 영어는요, 수준이 그렇게 높은 영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반복하시고 하시면,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제무역 법규 있죠? 그런 거 자꾸 읽는 연습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실력이 향상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푸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I'm writing to complain about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좀 불만사항이 있어가지고 컴플레인 좀 하려고 글을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한 거? 우리가 어제 물건 받았는데 그 물건이 좀 그 물건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rate, 이거는 이제 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상자가 박해가 깨졌고요. 박해가 좀 파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 핸들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취급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건을 좀 풀러봤더니 의자 다리가요, 막 휘어 있고 막 녹도 쓸고 막 그래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의자 천도 막 달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젖은 것 같은 그런 젖은 흔적도 막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 further crate. 네.
우리가 2개를 더 받아야 돼요. 화물 2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not arrived.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도착은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검사할 기회는 없었지만 우리 shipping company, 우리 그 운송 회사한테 나 이거 물건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럼 이 뒤에 이 글에 이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1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물건을 다 주문을 했는데 빨리 나머지 2개도 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물건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still need,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리 보내달래요. 남은 것도 2개 빨리 보내달래요.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그 물건 풀러가지고요. 빨리 검사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지금 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직 이제 물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물건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제 말하는 주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뭘 하기 불가능이냐? 이거를 우리 가게에서 다시 파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we are returning the first shipment. 우리 첫 번째 받은 화물 다시 반송 처리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느냐? unless, 너희 측에서 이달 말까지 니네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 반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내용이 일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3번 가능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네. 자, 우리 일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승인을 좀 받고 싶어요. 허락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뚱맞은 내용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유형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주제 파악하기 유형입니다. 주제 파악하기 유형이라는 것은요. 네. 흔히 주제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제목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의도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이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글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네, 흔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글이 길게 나오고요.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메인 퍼포스, 목적은 무엇인가, 혹은 주제는 무엇인가, 제목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연습 문제 샘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2013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네요. 자, 이거 보시면 purpose라고 물어보죠. 이 글 왜 썼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한번 보기 딱 보고 갈게요. 보기가 짧으니까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오더 거절,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손상 입은 컴플레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보험에 관련된 보험 요청,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그 결제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메일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럼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자,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I am unable to settle 이라고 나오네요. 자, settle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선 정산하다, 해결하다. settle은요, 해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settle, account 혹은 invoic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화물이요. 아주 좋은 상태로 잘 도착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반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 후 이틀 후에 아주 그냥 폭풍우가 휘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물이 일부가 막 젖었고요. 그 다음에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피해를 입었어요. 훼손되고 막 조금 파손되고 막 그랬어요. 우리 화물이.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인슈어러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보험에서 프라미스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데미지에 대해서 자, 그 4주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네,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4주 안에는 네, 해결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요거 글을 왜 썼습니까? 뭐예요? 그쵸? 4번이죠. 4번 보시면 자, 아직 그 결제 안 한 것에 대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4주만 좀 더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글을 쓴 이유는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 다음 1번 보시면 오더 거절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컴플레인, 데미지 뭐 입은 것에 대한 컴플레인 아니죠. 데미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굿 오더라고 왔다 그랬죠. 굿 오더 상태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보시면 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요청한다? 아니죠. 보험 드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주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subject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기 이렇게 쭉 짜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주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offer 혹은 acceptance 혹은 inquiry, acknowledge 혹은 complain, 네, 혹은 confirm 이런 용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글 좀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 메일을 받았대요. 뭐라고 무슨 메일을 받았냐면 자, 메일을 받았는데 이 리스폰스 예. 아마 그쪽에서 먼저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우리한테 문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격을 견적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한테 관심을 보여줘가지고 아마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견적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델은, 그리고 퀀티티,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조건,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유효 기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투적인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다 모르셔더라도요, 이것만 보시면 끝나요. 이거. 그죠? 이 부분.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더 짧게 본다면 이거예요. 그죠? 가격을 견적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가격 견적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 가격 견적을 왜 해줘요? 네, 가격을 팔기 위해서. 그죠? 물건 팔기 위해서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글에 대한 네,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요거죠? 네, 오퍼. 여기서 말한 오퍼라는 것은 청약을 얘기합니다. 물론 가격을 제공을 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도 청약의 일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청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런 목적 하에 글을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퍼를요, 다른 말로 조금 바꾼다면 쿼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쿼테이션, 그죠? 쿼테이션.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acknowledgement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인이라는 뜻입니다. 확인. 네. 그 다음에 2번은 inquiry, 문의라는 뜻이고요. 문의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acceptance라는 것은 이제 승낙을 얘기를 합니다. offer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order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승낙, 동의하는 단계, accept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사실 승낙 단계는 아니죠. 그냥 견적한 거기 때문에 4번, offer 혹은 quotation 이 단계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습 문제 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exert라고 써 있는데요. 뭐냐면 이것은 요약이란 뜻입니다. 요약. 이 글에 대해서 제대로 요약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주제나 혹은 중심 내용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편이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메인테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를 누구랑 어떤 사람들이랑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지금 걔네랑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되게 막 믿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latest, 가장 최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financial standing이라는 것은 재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ound라는 것은 우리 조용하다, 즉 뭡니까?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걔네랑 거래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걔네 회사 되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아주 믿을만해. 그죠? 그리고 걔네 꽤 책임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글은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 우리 회사한테 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신용조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은요, 바로 2번 보시면 신용조회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으로 여러분들 고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유추하기 유형입니다. 네. 유추하기 유형이라는 것은 자, 제시된 글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혹은 이제 빈칸을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어느 회사 소속이냐, 혹은 그 사람의 직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빈칸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이냐. 네, 그래서 이제 괄호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고르시면 그런 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이제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블랭크 채우래요. 그죠?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A, B, C 이렇게 세 군데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감사하대요. 스탑핑. 뭐 멈춰줘서 감사하대요. 아, 이거네요. 그죠? 엑시비션이라고 써있네요. 아, 우리 전시회에 저번에 누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전시회에 와서 우리 뭐에 스탑핑. 멈춰주셔서, 즉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전시회에 하나 아마 자기네 그 부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부스, 박스, 컬럼, 부스 이렇게 있는데, 그쵸? 부스죠? 네. 전시회 한 칸을 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아니다, 3번 아니다. 얘네 1번과 4번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이제 B번 볼게요. B번 보시면 둘 다 마켓이요. 둘 다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마켓시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서로 다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주 최고의 퀄리티 물품을요. at the most 뭐예요?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competitive price.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겠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C. cheap price.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하겠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칩이라고 써있는데, 물론 칩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긴 해요. 왜냐면 비즈니스 서류에서 이렇게 칩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뭐 reasonable 혹은 competitive 혹은 low pri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칩이라는 용어는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칩이라고 하면. 그래서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봐야 되니까 칩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한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at the most라고 써있죠. 자, 우리 이제 최상급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시던 거 있죠. 더 한 다음에 EST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most, 그 다음에 여기다 형용사 넣고 그런 거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competitive 이 용어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the most competitive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이 보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the most cheap 맞습니까? 아니죠. 뭐 cheap이란 단어는요 짧잖아요. 그래서 cheapest라고 단어를 쓰죠. 여기다가
cheapest라는 단어를 쓴다고. the most cheap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문법적으로 틀려요. 내용상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법이 틀리다. 그래서 1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법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cannot,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included, 포함될 수 없는 거, 뭐 답장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먼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해서 답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보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래서 no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답장에 포함될 수 없는 거. 자, 그럼 여기 처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썼듯이, 자, 트럭이요. 지금 부산항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포트 워커라고 써 있죠. 네. 우리 항만 노동자들이요. 유니언,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이제 동맹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을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로딩 작업, 선적 작업과 언로딩, 하역 작업이 완전 다 캔슬돼 버렸어요. 네. 물건은 부산항에 있긴 한데 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런 지연, 딜레이라고 써있죠. 이런 지연이 inevitable.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언제 resume, 다시 복귀가 될 수 있을지는, 언제 일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부분 얘기하고 싶은 거죠. therefore 다음에 나오는 부분 매우 중요하죠, 항상. 네. 앞의 내용은 그냥 설명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 부분이 therefore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request한테 요청하고 싶어요. 뭐냐면 니네 LC 번호 이거를 be amended, 좀 수정해 주세요. 어떻게 수정하냐? 그래서 validity가 extended 되게, 즉 유효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8월 15일까지 가능하도록 수정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죠? 답변으로 reply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시면 되죠. 자, 1번 봅시다. 그 문제 들어서 유감이고요. 빨리 해결됐으면, 충분히 그 상황 이해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쟤네 탓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네, 지시했어요. 자, 우리가 이미 그 은행한테 이거 좀 그 유효기간 좀 수정해달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아주 협조적인 글이네요. 됩니다. 3번 볼게요.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실제 LC랑 우리 계약서 간에 discrepancy, 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좀 생뚱맞은 용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4번 남았으니까 4번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자, A씨가 이미 수정이 됐습니다. 네, 수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죠? 답은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유형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우리 니네 광고를 봤어요. 니네 웹페이지에서 광고를 봤고, 니네 거기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하네요. 우리 회사는요, 어떤 그 제조회사인데요. 우리는 지금은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니네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우리 회사를, 우리 그 공장을 방문해주면 우리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회사에 좀 방문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근데 받는 사람은 로센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로센이 누구일 것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니네랑 좀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회사 좀 방문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물론 사장님이 가시면 좋겠죠. 하지만 큰 회사라면 그러긴 힘들고요. 자, 보기를 좀 볼게요. 자, 1번 회계사. 회계사 아니죠. 회계사 절대 안 돼요. 회계사가 왜 갑자기 가요? 그죠? 영업처 늘리는데 회계사가 갈 필요 없죠. 자, 2번 봅시다. Sales Consultant. 그죠? 영업 담당 직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웹 디자이너? 아닙니다. 4번 Electric Contractor.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 아니죠. 전기 담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4번 전기업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물어보냐, 사람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유형까지 끝냈고요. 네, 요 번째 이제 마지막 유형이네요. 이제 5번째 유형입니다. 이 다른 내용을 고르기 유형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전체 제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기는 무엇인가? 혹은 문장을요, 한 보기에서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글과 이 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보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다음 글 중에서 하나의 목적이 다른 보기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아예 하나 글을 제시하고요.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은 different purpose. 이 중에서, 얘네 중에서 이제 목적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사실 내용을 다 일일이 해석을 안 해도요. 이 문장에서 주는 어감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쉽게 먼저 푸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I'm sorry라고 하면서 was not approve 막 그랬어. 그죠? 뭐 안 된대.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구나. 그죠? 네, 2번 볼게요. Due to budget constraint. 뭐냐면, 예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we cannot give green light. 파란불 줄 수 없으니까 허락 못해. 매우 부정적인 얘기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Do not have my permission. 승인 못 해준다. 역시 부정적인 얘기다. 그 다음에 4번. Decide grant to your company. grant라는 것은 승인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허락해준다? 퍼미션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긍정적이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쉽게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푸는 거.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 뭐 죄송한데요. 자, 이 개발 계획이 우리 그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통과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자, 승인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요. 새로운 new accountant, 네, 그 재무 혹은 회계 담당하는 새로운 직원들을요, 더 추가로 고용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마 제한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다음 주 보스턴에 있는 컨퍼런스에 You do not have my permission to attend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너 거기 참석 못해. 내 허락 안 해준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하다. 자, 얘는 grant your company extension 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는 원래 마감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허락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4번이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훨씬 더 쉽죠. 네, 이런 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감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축적적 빨리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not fit 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제공되는 뭡니까? 자, 여기에서 이 내용 중에서 서로 not fit, 일치하지 않는 그런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대단한 글이 제한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이게
문제의 전부네요. 한번 봅시다. 이 전체 내용 중에서 하나가 조금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아, 죄송해요. 뭐라고? 왜 죄송해요? 네, 딜레이 돼가지고 죄송해요. 케빈에 너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못 보내주고 있어가지고 딜레이 돼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아, 되게 유감스럽게도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Beyond our control.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자, 이 캐비넷은요. 이 린턴이라는 회사가요. 이 캐비넷을 우리한테 아직 못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한테 못 보내준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이런 딜레이가 not acceptable.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금액에 대해서 리펀드, 즉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unlikely to succeed. 네가 성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법적 조치 하지 말라. 너 어차피 법적 조치 액션을 취해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이것 말고도 우리가 그 전체 다 보상을 해주긴 할 건데, 근데 만약에 그게 싫으면은 몇 주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차라리 5% 할인을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3번 내용이 생뚱맞죠. 그래서 3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다. 네,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 앞에서 문장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에 서로 내용이 다른 보기를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not 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rewritten 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쓴 것 중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보기를 고르는 것이다. 자, 1번 볼게요. 자, 이거 내가 요청한 서류가 아니네. 그죠? 역시 뒤에 문장도 똑같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요청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도착 시간을 미리 beforehand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in advance 먼저 좀 도착 시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 지연 그 인도가 그러니까 배달이 좀 postponed 지연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뒤에 문장은 디스패치, 자, 발송이 behind schedule, 원래 스케줄보다 늦어졌어요. 즉 지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역시 3번도 똑같다. 네, 4번 볼게요. Let us give the issue a second thought. 우리 두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No room for reconsideration 이라고 나와요. reconsideration,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한 번 더 생각한다고 그랬고 얘는 다시 생각 안 하겠대요. 확실한가 봐요. 자, 그러면 4번은 서로 앞에 뒤에 문장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not appropriately rewritten이 됐다. 그죠? 매우 부적절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 보기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그 EBS 무역영어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영어 과목 있죠? 영어 과목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영어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즉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각자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샘플을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